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만리장성은 달에서도 보일 만큼 인류가 만든 최대 건축물로 꼽히잖아요. 예. 혹시 인류가 그 우주 공간에 쏘아 올린 건축물 중에서 가장 큰 게 어떤 건지 알고 있나요? 아마 국제 우주 정거장이지 않을까요? 국제 우주 정거장이 한 축구장만한 크기라고 해요. 예. 지구 상공 한 400km를 돌고 있어요. 얘는. 네. 그래서 미국과 뭐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등 16개국이 참여해서 이걸 만들었죠. 예. 이렇게 여러 나라가 우주정거장 건설에 참여한 이유는 그 우주 공간에서 다양한 과학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였거든요. 네. 다가올 우주 시대에 앞서서 지구와 다른 우주 환경에서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이런 걸 좀 미리 알아보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예. 뭐 대표적인 과학 실험이었던 게 그 미국의 쌍둥이 우주인 실험. 이거 기억나시죠? 쌍둥이 우주인 실험이요. 이제 쌍둥이 가운데 한 명은 우주 정거장에서 1년을 보내고 또 다른 쌍둥이 한 명은 지구에서 똑같은 1년을 보내고 나서 예. 뭐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뭐 그걸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었죠. 네. 뭐 이 실험 결과는 다 발표가 됐었는데 이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그럼 과연 쌍둥이를 비롯한 우주인들은 어떻게 우주 정거장에 갔을까? 네. 뭐 이런 거죠. 정거장이니까 마치 버스처럼 우주 정거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주선에 타고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우주선을 우주 왕복선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주 정거장의 최대 주주라고 해야 할까요? 이걸 이제 건설할 때부터 가장 많은 돈을 냈었던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자기들의 어떤 우주 왕복선을 운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2011년이 되면서 미국 나사는 이제 자국의 그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을 폐기했었죠. 왠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사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었거든요. 아. 그런저런 이유로 이제 나사는 이제 그걸 포기하면서 이제 미국의 근데 우주인들이 우주 정거장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국의 우주 왕복선이 없으니까 네. 그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는 우주 왕복선인 그 아. 소유주를 활용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한 번 보내는데 비용이 920억 원이 들어요. 한 번 이용하는데 920억 네. 원이 든다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비용 때문에라도 다른 방안을 좀 고심하지 않았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국 나사가 이제 고민한 방법이 네. 민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민간 우주 기업들이 우주 왕복선을 운영하면 어떨까? 뭐 이런 방안을 고민했었죠. 예. 그래서 러시아의 우주 왕복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자국 기업의 우주 왕복선을 한번 이용해 보자. 뭐 이런 걸 고민했었고 이런 나사의 계획에 따라서 그 스페이스X 있잖아요. 예.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네. 이 스페이스X에서 그 유인 우주 왕복선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어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드래곤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이 드래곤은 그 국제 우주 정거장에 화물을 나르는 우주선으로 개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드래곤의 후속으로 드래곤 버전 2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예. 요걸 이제 유인 사람이 탈 수 있는 우주 왕복선을 개량을 하자.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스페이스X가. 그러면 스페이스X의 드래곤 우주선을 타고 사람이 우주 정거장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뭐 이제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은 그럴 예. 수가 있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상용화는 안 됐고 아직은요. 상용화 거의 직전까지 왔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단계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거든요. 이 단계가. 예. 그러니까 이 유인 우주선 드래곤은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게 한 연기가 된 거예요. 원래 예정은 이달 23일 발사였는데 이게 이제 다음 달 2일로 연기가 됐어요. 다음 달로요. 이제 드래곤은 이 시험 발사가 이번에만 연기된 게 아니라 원래 지난해 말에서 1월 초 또 2월 말 등으로 계속 미뤄졌거든요. 네. 뭐 이제 유인 우주선 시험 발사했다는 장비나 뭐 안전 점검이 아직 다 완벽하지가 않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연기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을 기하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험 발사가 연기되면 나사가 이렇게 민간 우주 왕복선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에도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그 나사의 계획을 보면은 2017년부터 민간 우주 왕복선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예. 근데 이게 뭐 지금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시험 발사가 성공을 하더라도 어떤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그 비상 탈출 시스템이라는 시험 과정이 또 있어요. 예. 이 산을 넘어야지만 이제 이게 비로소 상용화가 될 수가 있는데 스페이스X의 경우에는 오는 7월
첫 유인 우주선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이 나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주 정거장을 이렇게 수송하는 것은 이런 민간 기업한테 맡기고 앞으로요. 나사가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 그 문 어게인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내겠다. 그래서 달과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그런 우주선, 네. 이제 그 전체 우주선을 개발하는데 나사는 주력을 하겠다. 예.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과 정부가 역할을 나눠서 우주 산업을 좀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사람이 드래곤 캡슐을 타고 우주 정거장으로 날아가는 모습 과연 오는 7월에는 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전 세계 과학계를 대흔들었던 사건이 그 중국의 유전자 교정 아기 탄생 허쟁쿠이 교수요. 이거였잖아요. 예. 그 주인공이 허쟁쿠이 교수였었는데 흥미롭게도 이 허쟁쿠이 그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의 그 명문 대학 중에 하나죠. 그 네. 스탠퍼드 대학이 자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허쟁쿠이 교수는 현재 중국 공안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스탠퍼드 대학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길래요? 이제 허징쿠이 이 양반은 이제 중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었는데 예. 이 사람이 박사 학위를 받은 대학은 라이스 대학이라는 곳이에요. 네.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박사 후 연구 과정, 줄여서 이제 포닥이라고 부르는 그 코스를 예. 스탠퍼드 대학에서 밟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허쟁쿠이하고 이 스탠퍼드 대학은 이제 그런 연관 관계가 있는데 네. 이제 허쟁쿠이가 포닥을 할 때 자기 지도 교수가 이 스티븐 퀘이크라는 교수예요. 네. 그래서 이 스탠퍼드 대학이 자체 조사를 한다고 밝힌 과학자가 총 3명인데 이 퀘이크 교수도 그 중에 한 명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은 생명윤리학자인 그 윌리엄 허벗, 유전자 과학 전문가인 매튜 포테우스, 예. 그 스티븐 퀘이크 교수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네. 이 가운데 이제 퀘이크 교수는 포닥 시절에 이제 은사였으니까 이 허쟁쿠이하고는 보통 인연이 아닌 셈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허쟁쿠이의 실험과 관련된 좀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교수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낱낱이 조사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럼 뭘 조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대학에서 뭐 어떤 조사를 하겠다 하면은 예.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미국 언론들이나 이제 과학 매체에서 주로 추정하고 있는 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인데요. 이제 스탠퍼드 대학 교수들이 허쟁쿠이 교수의 그 유전자 교정 아기 실험을 도와줬는지 아. 이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근데 허쟁쿠이하고 뭐 어떤 식으로든 재정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건지, 네. 뭐 돈 문제가 하나 걸려 있다, 뭐 이런 걸 또 보겠다는 거고. 이 허쟁쿠이가 유전자 아기 교정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들 과학자들이 그 실험을 뭐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뭐 이런 거를 허 교수한테 얘기를 했느냐, 막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네. 들여다 보겠다는 거고요. 네. 이 스탠퍼드 교수가 이런 걸 하기에 앞서서 이제 허정쿠이 교수가 지난해 11월 말에 본인이 스스로 이걸 밝혔잖아요. 예. 자기는 유전자 아기를 탄생을 시켰다, 뭐 이런 걸 네. 밝혔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 허정쿠이 교수가 그 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논란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 과학자들한테 조언을 구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밝혔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뭐 스탠퍼드 대학의 그 윤리학자 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이 실험 지원자의 뭐 동의나 뭐 관련 절차와 관련해서도 미국 교수하고 상의를 해서 뭐 검토를 마쳤다. 아. 본인이 이제 스스로 그렇게 밝히기도 예, 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의구심이 들게 하는 상황이군요. 이 조사 결과가 궁금해지는데 그럼 그가 박사 학위를 딴 그 라이스 대학은 관련이 없나요? 이 라이스 대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허 교수가 이제 그 유전자 교정 아기를 탄생했다라고 밝힌 예. 이후에 이제 11월쯤에 이제 자체 조사를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 라이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 교수가 그 박사 학위를 취득한 대학이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이 허 교수의 지도 교수가 또 마이클 딤이라는 교수예요. 아. 근데 이 허 교수가 이제 유전자 교정 아기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 마이클 딤 교수가 뭐 어떤 식으로든 이 허 교수가 연관이 있다라는 또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보도가 나온 직후에 라이스 대학이 조사를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였었는데 네. 이제 AP 통신은 이 마이클 딤 교수가 이 중국에서 환자들과 미팅을 가졌고 여기서 말하는 그 환자는 이 유전자 교정 아기와 관련된 그런 환자들이겠죠. 그 아기의 네. 부모가 되는 그런. 그다음에 아직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제 요거와 관련된 어떤 논문의 주요 저자로 딤 교수가 뭐 이름을 올렸다 이런 보도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딤 교수의 변호사는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마자 전면 부정을 했었는데 네.
뭐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인 거죠. 김 교수는 유전자 아기 교정 논문이랑은 뭐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관련이 없다. 또 유전자 아기 교정 실험이랑 관련이 없었다. 예. 뭐 이런 내용의 반박을 했었죠. 근데 허젠쿠이 교수가 뭐 지금 언급한 이런 과학자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미국의 과학자들하고 이제 뭐 서신을 주고받고 여러 가지 내용을 주고받았었는데 네. 이제 그 가운데에는 200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던 크레이그 멜로 교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이 크레이그 멜로 교수는 그 RNA 간섭 현상이라는 걸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었는데 아, 뭐 그 당시에도 멜로 교수는 뭐 자기는 그걸 좀 중지했었다. 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본인은 중지를 시켰다. 음. 예. 뭐 어쨌든 조언을 준 것도 있고 하니까요.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음. 미국 과학자들이 허젠쿠의 그 유전자 교정 아기 실험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양반이 할 거라는 걸. 몰랐진 않았겠네요. 근데 암묵적으로 그 누구도 네. 이걸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었던 거죠. 뭐 중국에서 이런 실험이 진행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휘슬블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아무도 게 없었군요. 한 가지 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자, 인류 최초의 유전자 편집아기를 출생시키면서 미국 교수들의 검토를 거쳤다. 만약 사실이라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